안녕하세요. 배장현 편입영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전치사와 관계대명사가 결합해 있는 형태의 구문 독해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구문 독해를 하는 이유는 이 구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긴 글을 읽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문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면 긴 글도 읽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독해할 때 제일 많이 만나게 되는 건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 영어 독해에서. 그럼 관계대명사란 뭐냐 하면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결합시킨 겁니다. 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 그러면 접속사는 뭐죠? 접속사는 절과 절을 이어주는 겁니다. 주어 플러스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를 절이라고 하는데 그 절과 절을 이어주는 장치를 접속사라고 합니다. 접속사는 이렇게 절과 절 사이에 들어가서 절과 절을 이어주는 거죠. 예문을 들어봅시다. 자, 나는 그 소년을 안다라는 문장과 그 소년이 당신 옆에 있군요 라는 문장은 별개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이 문장이 접속사가 있다라고 봅시다. 뭐 어떤 접속사가 여기 있다고 볼까요? 그런데 정도의 접속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대명사가 누구죠? 대명사가 요 he입니다. 대명사는 앞서 나온 명사를 받아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the boy를 받아주는 대명사가 he입니다. 자, he는 지금 주어가 되고 있으니 주격입니다. 주격. 자, 주격이죠. 자, 영어에서는 격변화가 합니다. 격변화. 영어는 일종의 굴절어이기 때문에 형태가 막 변해요. 주어일 때는 he로 썼다가 소유격일 때는 his로 썼다가 목적격일 때는 him으로 쓰는 이런 격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 격변화를 암기해둬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관계대명사의 정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접속사와 대명사의 결합물이다. 접속사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나는 그 소년을 압니다. 그가 당신 옆에 있습니다를 합치면 자, 요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I know the boy. 나는 그 소년을 아는데, I know the boy. 그 소년을 아는데, 요 녀석을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요 녀석을 관계대명사.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동사 앞에 있는 주어 자리가 있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he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접속사 and가 둘이서 결합을 해서, 결혼을 해서 who로 변했다. 이런 얘기예요. 알았죠? 그래서 나는 그 소년을 압니다. 당신 옆에 있는 이렇게 되죠. 자, 이번에는 다른 격을 한번 살펴보죠. 나는 그 소년을 압니다. 그랬는데 또 그 소년이 이번에는 him 목적격으로 변했어요. 목적격으로. 자,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우리 마음속에 접속사 and가 있다고 치고 두 문장을 결합시키면 I know the boy 해놓고 whom you love라고 쓰는 겁니다. 여기 있는 him과 우리 마음속에 그 접속사 and가 결합해서 whom이 된 거예요. whom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소년을 압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 소년을 압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접속사와 대명사인데 조금 어려우니까 잘 보세요. 나는 그 소년을 압니다. 이번에는 그 소년이 뭘로 변했죠? his로 변했죠. his로 변했으니까 이건 소유격으로 변한 겁니다. 그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써야겠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두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and와 여기 있는 his가 만나서 뭘로 변한 거예요? 이렇게 whose로 변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접속사 and와 아까 he가 결합하니까 뭐가 됐죠? who가 된 거고 첫 번째 문장에서는 접속사 and와 그 다음에 him이 결합하니까 whom이 되었던 거고요. 두 번째에서 이번에는 접속사 and와 소유격 his가 만나 whose라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변한 겁니다. 해석은 이렇게 되겠죠. 나는 그 소년을 압니다. 그런데 그 소년의 아버지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이런 말이죠. 자, 이것이 관계대명사에 관한 기본 우리의 연습이었어요. 머릿속에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결합물이다. 자, 그래서 이런 문장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아요. 나는 그 소년을 압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당신 옆에 있군요.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앞에서 직독직해 내려가면 됩니다. 자, 다시 해볼까요? 나는 그 소년을 압니다. 그런데 그 소년을 당신은 사랑하는군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나는 그 소년을 압니다. 그런데 그 소년의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이군요. 이렇게 의미 파악하는 데에는 굳이 거슬러 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전문 번역가가 될 필요가 없듯이 여러분은 의미 파악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지금의 규칙에 맞게 주격관계대명사에는 뭘 붙이고 은는 이가를 붙이고 주격관계대명사에는 우리나라 말 주격조사 은는 이가를 붙이고 목적격에는 을를 붙이고 소유격에는 의를 붙인다는 우리 한국어의 룰을 지켜서 다시 해볼게요. 나는 그 소년을 압니다. 자, 주격이니까 동사 앞에 있으니까 주격이니까 그 소년은 당신 옆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는 그 소년을 압니다. 이번엔 목적격이니까 그 소년을 당신은 사랑합니다. 나는 그 소년을 압니다. 후주니까 그 소년의 아버지가 의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학습 포인트는 사실 관계대명사 자체라기보다도 이러한 관계대명사와 전치사가 결합한 형태를 독해 중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자, 먼저 선행사를 확인하자. 선행사란 이겁니다. 제가 지금 사각형 쳤던 요 소년입니다. 소년. 이 소년이 다 이 관계대명사절의 선행사입니다. 말 그대로 앞서 나온 말이죠. 선행, 앞서 나온 말이라는 뜻입니다. 앞서 나온 말, 그게 바로 선행사입니다. 자, 선행사를 확인한 다음에 그 선행사를 관계대명사 자리에 대입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조금 어려운 말을 써볼게요. 실체적으로 똑같죠? 자, 실체라는 말을 써서 좀 어렵지만 사실 요 소년이 요 후이고요. 요 소년이 요 후이고요. 요 소년이 요 후주예요. 격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격만. 그래서 이렇게 주격, 목적격,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라는 격만 달라졌을 뿐이지 사실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는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자리에 선행사를 집어넣어도 된다는 거죠. 자, 알겠죠? 자, 그 다음 전치사와 관계대명사를 묶어서 직독직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in which가 나왔다. in which가 나왔다. 자, 사물일 때는 which를 쓰잖아요. 그러면 앞에 선행사가 어떤 말이 있겠죠. 어떤 말. 그러면 뭐예요? 그 말을 여기 which에 집어넣고 in 안에서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선행사가 학교였어요. 학교. 그러면 in which는 뭐라고 처리하라고요? 학교에서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자, 대강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전치사의 의미가 그냥 막연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 전치사와 관계대명사 덩어리를 무시해버려도 돼요.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하의 문장 구조는 완전합니다. 완전하다는 말은 불완전한 요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부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룰에 따라서 자, 단국대 천안 캠퍼스 문제였습니다. 자, 성공적인 프로그램은 자, 섹스 에듀케이션이니까 성교육이네요. 성교육의 성공적인 프로그램은 must 반드시 fit 맞아 떨어져야 한다. 커뮤니티 그 지역 사회와 그러면 요 지역 사회가 선행사네요. 자, 선행사를 관계대명사에 집어넣고 둘이 묶어서 직독직해 해주세요. 어떻게 돼요? 위리는 안에서잖아요. 그럼 해봐요. 자, 성공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은 반드시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지역사회와. 자, 뭐예요? 지역사회 안에서, 그 지역사회 안에서 이때 있은 성교육이겠죠. 성교육 프로그램이 벌어지는, 성교육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와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위치를 볼 때 위치를 뭘로 마음속으로 이해하라고요? 아, 요 커뮤니티구나. 그 커뮤니티 안에서 이렇게 해석해 주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고려대 기출 예문입니다. Fashion is the means. 패션은 수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민즈를 휘치 자리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여기 끊어요. 그러면 through는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통하여 라는 뜻이잖아요. 그 수단을 통해 우리가 스타일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it takes less. 별 필요 없습니다. it은 가주어고요.
to be가 진주어인데 to be stylish, 어떠한 스타일리시해지기 위해서 뭐예요? 의상의 방식, 옷의 어떤 방식에 있어서는 덜 필요합니다. then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일리시해지기 위해서는 옷이 너무 많아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필전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당신이 진정 스타일리시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옷의 개수는 당신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죠. 자, 다음 예문도 볼까요? 지금 우리는 계속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해석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자, 선행사를 찾아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according to old tradition, 오래된 전통에 따르면 끊어주고, 잉글랜드는 세워졌다. 자, 우리가 found로 사명이 변하면 이건 찾다, 발견하다죠. 그런데 found라는 동사가 따로 있어요. 이 found는 founded로 사명 변화를 하는데, 이거는 세우다, 설립하다, establish와 비슷한 뜻입니다. build나. 자, 그래서 잉글랜드는 세워졌다, 수동태 잘 아시죠? 어떤 브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세워졌는데, 자, 어떻게 돼요? 요 브루투스는 후손이었다, 디센던트, 누구의? 트로이 사람이었던 아이니어스의 후손이었다. 아이니어스의 후손이었다. 이 아이니어스가 바로 누구? 로마의 설립자, 로마를 세운 사람인데, 로마를 세운 사람이 아이니어스고, 아이니어스는 트로이에서 쫓겨왔던 사람이잖아요. 그 트로이인인 아이니어스 왕자의 후손인 브루투스에 의해 잉글랜드가 세워졌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따서, 자, 훔한테 가서 물었어요. 너의 선행사는 누구니? 그러면 훔의 선행사는 이번의 경우는 좀 멉니다. 이번의 경우는 브루투스예요. 앞에 있는 아이니어스가 아니라. 왜? 뒤를 보니까 그러네요. 브리튼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붙여진 것은 그의 이름을 after, 따라서 이름 붙인 거거든요. 우리가 name after 그러면 name A after B 그러면 name A, name은 이름 붙이다, A의 이름을 붙이다, after 누구누구를 따라서 이런 말이거든요. B의 이름을 따서 A의 이름을 붙이다인데, 지금 문맥상 브리튼이라는 나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죠. 누구의 이름을 따서? 그렇죠. 브루투스의 이름을 따서,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단국대 전환 문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amount of formal sex education. 자, 공식적인 성교육의 양은, 자, 그럼 to which를 어떻게 처리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성교육을 which 자리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성교육에 대하여 청소년이 노출되는, 자, be exposed to라는 그 to가 여기 온 거예요. 청소년이 노출되는 성교육의 양은 does not appear, 뭐뭐인 것 같지 않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혼전 성경험의 증가와 관련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pre-marital sexual activity가 바로 이제 혼전 성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전 성경험의 증가와 관련된 것 같지 않습니다. 즉,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교육으로 아무리 성교육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거기에 자극을 받아 성경험을 해보겠다, 그런 자극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자, 공식적인 성교육의 양, to which, 그 성교육에 대하여 청소년이 노출되어지는, 여기까지죠. 자, 그러면 여기가 주어의 amount, 그 다음에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뭐뭐인 것 같지 않습니다. 관련된 것 같지 않습니다. 뭐죠? 혼전 성경험의 증가와 관련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록 비공식적인 성교육은 또래로부터의 비공식적 성교육은 뭐예요? 그렇죠.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does라고 하는 것은 뭘 받아주고 있어요? appear to be related 이하를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친구들로부터 만약 성교육을 받게 되면 이건 호기심을 자극받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실제로 혼전 성경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의 공식적 성교육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필자는 뭐예요? 학교에서의 공식적 성교육은 그다지 큰 문제가 없으므로 자주 해도 많이 해도 괜찮다라는 입장인 거죠. In the US, 미국에서 proportion 비율이죠. 유아의 비율이. 그럼 이 who가 뭐예요? 유아라고 했죠. who nursed 뭐예요? 엄마 젖을 먹고 자라는 유아의 비율이 at all 조금이라도 이런 말입니다. 엄마의 모유를 먹고 길러진 아이들의 비율이 두 번째 그리고 그 연령이 첫 번째는 비율이고 두 번째는 연령입니다. 그러면 at which가 나왔어요. 그럼 which 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age를 집어넣어야죠. 그럼 at age의 뜻이잖아요. 요 which를 age로 읽으란 말이에요. 선행사인. 그럼 뭐예요? 그 나이에죠. 그런데 그 나이에 those who nursed infants were wean이라는 것은 젖을 끊고 이제 이유식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모유를 끊고 이제 아이가 소화될 만한 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유식이라고 하죠. 이 이유식을 먹게 되는 나이가 자, nursed infant 젖 먹여 길러진 유아들이 were weaned 뭐예요? 이유식이 먹여지는 나이가 감소했습니다. 감소. 자, 그럼 두 가지가 감소했네요. 엄마 젖을 먹어본 아이들의 비율도 감소했고 그 다음에 그 엄마 젖을 먹는 아이들이 젖을 끊게 되는 나이도 일찍 끊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이도 감소했다는 거죠. 20세기 대부분에 걸쳐서 그렇죠? 사람인데 소의 젖을 먹고 있죠. 우리가 이 우자가 소우자잖아요. 소 그렇죠? 유는 젖이고 소젖을 먹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그렇죠? 자, in other words, 달리 말해서 정책 기반자들은 should try to build 시스템을 세워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시스템을 집어넣으라고요. 그 시스템 안에서 idiosyncratic event, 어떠한 특이한 사건이 turn into, 변하다, 변질되다, 어떤 시스템이 체계적인 위기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세워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 시스템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흔히들 오역을 하는데 저도 그냥 그것을 받아들여서 했는데 이건 사실 엄밀하게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시스티매틱 그래야 이게 뭐예요? 체계적인이라고 번역이 되는 거고 지금 요 시스템적 위기라고 번역한 건 뭐 썩 오역이라고 하기에는 뭐 오히려 좀 적절한 면이 있죠. 왜냐하면 이 철자를 잘 보세요. 시스템이게요. 지금 시스템이죠. 철자 다르죠? 철자 다르죠? 그럼 이건 뭐냐면 어떤 이 보통 질병에 있어서 어떠한 특정한 국부적인 질환이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이라는 뜻을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적 위기로라고 이렇게 번역한 건 적절한 번역이 되겠네요. 오히려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아니지만 의역은 잘 되었다는 거죠. 즉 어떤 특정한 부위의 질병이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시스테믹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와는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보죠. 그러나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또 다른 유형의 실체가 있었다. 실체. with whom 그 실체와 더불어 with죠. with는 더불어잖아요. 그 실체와 함께 그들이 소통해야만 하는 소통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또 다른 실체가 생겼다. 바로 초자연적인 존재인 것이다.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장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긴 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교수 존 핀레이 교수는 캐나다 매니토바 대학의 존 핀레이 교수는 자 쓰면서 괄호 삽입어구니까요. 퀸스 코틀리라고 하는 잡지에 기고하면서 라이팅 글을 쓰면서 비유합니다. 컴페어는 비교하다일 수도 있고 비유하다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엔 비유하다입니다. 자, act out of low barren stage. 좀 어렵죠? 자, 먼저 barren stage가 뭐냐면 low barren이 뭐냐면 barren은 귀족이고요. 귀족 중에서 제일 핫바리 귀족이죠. 남작이니까 남작. 왜냐하면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순인데 요 제일 핫바리 귀족입니다. 어쨌든 근데 그가 왜 강도일까요? 그렇죠. 이게 날강도인 거죠. 즉 귀족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어떠한
자기의 영지를 지나가는 여행자를 이렇게 털었거든요. 통행료 내놔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날강도 같은 귀족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민자본주의죠. 천민자본주의, 자본주의 중에서도 천민자본주의, 어떤 이 약육강식의 논리가 존재하는 그런 천민자본주의죠. 그래서 야구는 로버 베런 스테이지, 자본주의의 이런 천민자본주의 단계로부터 액트아웃이라는 것은 이제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연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생겨난 것이다라고 비유했다는 거죠. 야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본주의가 아직 후진적이었던 수준에서 생겨난 것이고, whereas 반면 풋볼 미식축구는 좀 더 뭘 반영한다는 거죠? 좀 더 성숙한 자본주의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자, 인투이치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 성숙한 자본주의 속으로 우리가 이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글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랑 기회가 되면 읽어볼 참 흥미로운 단국대 문제였는데요. 야구의 성격을 한번 보세요. 야구는 지금 이 1, 2, 3루, 그다음 포수, 투수, 그다음에 그죠? 유격수, 그다음에 이제 좌익수, 우익수, 뭐 중견수 하면서 이렇게 있는 9명의 선수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야구는 흔히 뭐예요? 투수 노름이라고 하잖아요. 잘 던지는 투수 하나가 그냥 경기 전체를 매조지해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퍼펙트 게임을 해버리게 되면 뭐예요? 그렇죠. 여기 1, 2루, 3루수, 유격수,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는 그냥 놀다 껌 씹다가 침 뱉다가 경기를 끝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말 그대로 한 사람의 능력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는 경기인데, 여러분 미식축구 보셨죠? 이와는 달리 미식축구는 그렇죠. 이 선수들이 이 상대팀과 하기 위해서 밖에 있는 코치와 선수들이 철저한 작전과 훈련에 따라 힘과 전략과 그다음에 여러 전술들이 완전히 그렇죠. 이 부딪히는 완전한 하나의 일종의 아주 조직화된 전투와도 같이 벌어지는 경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핀레이 교수는 바로 미식축구하고 야구를 비교하면서, 야구는 말하자면 아직 우리의 자본주의가 아직 미숙했던 단계의 이 경기라면, 미식축구는 바로 아주 고등한 진보한 자본주의를 상징한다. 이런 식으로 스포츠 경기와 자본주의 발달 단계를 비유했던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랑 학습했던 포인트들 다시 한번 간략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포인트는 먼저 관계대명사의 정의를 알자는 것이었습니다. 관계대명사는 뭐라고요? 접속사 하나와 대명사 한 분의 결합인데, 문제는 영어에서 대명사는 격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주격, 목적격, 소유격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은는이가 조사를 붙여주시고, 목적격에서는 을들을 붙여주시고, 소유격에서는 의를 붙이는 습관으로 연습해 보시면 된다 그랬죠. 이런 문장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나는 그 소년을 안다. 자, 주격이니까 그 소년은, 이렇게 당신 옆에 있군요. 이렇게 나는 그 소년을 압니다. 이번에는 whom이니까 목적격이니까 그 소년을 당신은 사랑합니다. 세 번째 예문에서는 나는 그 소년을 압니다. 소유격이니까 그 소년의 아버지가 의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학습의 포인트는 이 전치사와 관계대명사였는데, 먼저 선행사를 확인해서 선행사를 관계대명사 자리에 대입하여 둘을 묶어서 해석해주면 됩니다. 자, 그걸 연습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